승려들의 고귀한 수다. Chérie,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들린다. 네, 김수영 기자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취재 열심히 다니면서 네, 네, 봄 아직 이제 그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네. 뭔가 이제 봄을 기다리면서 뭘 할까 이렇게 기대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오늘부터 네. 이제 김수영 기자가 오늘 이번 주는 목요일 날 나오고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네, 김수영 기자 매일 방송 이렇게 아침에 네. 청취자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어떠세요? 아침에 만나니까 뭔가 네. 이렇게 아침 시작할 때 네. 뭔가 이렇게 산뜻한 기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분이 저는 약간 아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어나는 건 힘든데 네. 막상 일어나면은 좀 뭔가 활기찬 기분 그런 게 있어요. 시작하는 기분. 그죠. 그 기분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색다른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침을 이제 김수영 기자도 함께 여러분들과 열어줄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좋은데 김수영 기자가 오는 날에는 방송 시간을 더 늘려야 되지 않냐. 네, 늘려주세요. 그런 지금 세도를 하고 있네요. 근데 네. 진짜 오늘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은 김수영 기자가 아니라 원래 네. 최영일 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그거 아까 사전에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좀 이렇게 죄송해요. 몰래오라고 얘기했으면은 깜짝 서프라이즈 이거 그러니까. 딱 했을 텐데 아쉽네요. 이미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와. 이미 최영일 님이 머리 길게 나올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요. 아쉽다. 네, 어쨌든 그래도 김수영 기자와 목요일을 네. 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네. 그래서 김수영 기자의 주제도 오늘을 다루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솔직히 이제 뭐 가족 문제나 뭐 가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불거져 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오는 5월이 안 그래도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오늘의 문제인 네. 가족 문제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뮤지컬 그 넥스트 투 노멀이라고 박할린과 이제 남경주 씨가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뮤지컬을 네. 보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목 자체에서도 평범함으로 가자는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네. 평범한 뭐 근처 어디라도 네. 괜찮아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 넥스트 더 노멀은 네. 누가 나오시는 건가요? 남경주 씨도 나오고요. 음. 일단 남경주 씨는 뭐 다 아시겠고 네. 그리고 박할린 씨. 박할린 이게 씨도 더블 나오시는구나. 캐스팅이에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파인 박사라고 네. 의사가 나오는데 네. 그분을 제외하고는 다 더블 캐스팅이에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한지상 씨도 나오고 네. 뭐 오소연 씨도 나오고 네, 그래서 더블 캐스팅으로 나왔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 넥스트 더 노멀이라는 네. 작품 자체가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뮤지컬이에요. 우선 이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어머니 다이애나와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너무 상처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 어머니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이제 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는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진 나오네요. 네. 네. 흔들리는 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빠 네. 이렇게 나오는 네.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사진 보면은 뒤에 한지상 씨가 보이고요. 네. 앞에 보이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박할린 씨인데요. 씨. 네. 뒤에 한지상 씨는 죽은 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박할린 씨가 이제 아들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먼저 떠나보낸 거, 사별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이제 16년 동안 자기 피해망상으로 아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들이 고등학생으로 성장을 한 거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박할린 씨 눈에만 보이는 이제 피해망상, 죽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아들 역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상상 네. 속의 인물로 나오는 그쵸. 거군요. 게이브. 역시 아까 이제
제가 방송 이야기를 할 때도 네. 한창 자식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네.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진짜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그 부모의 슬픔은 아 진짜 어떤 말로도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많긴 한데 네. 정말 이 뮤지컬을 보면은 네.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는다는 게 얼마나 네. 고통스러운지 그죠. 보이는 부분이 많고요. 네. 여기 보이는 사진을 보더라도 음. 이제 한지상, 그러니까 저 죽은 아들도 엄마를 떠나지 못해요. 네. 그거는 이제 엄마가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 이제 죽은 아들이 계속 엄마 옆에 저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엄마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침에 밥도 차려주고 네. 야단도 치고 같이 춤도 추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그런 거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네. 아 정말 말만 들어도 굉장히 내용이 네. 좀 보면서 계속 마음이 애잔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 줄거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갈등이 드러나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항상 연극이나 뭐 뮤지컬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약간 주목해서 보는 네. 편인데요. 이 뮤지컬이 저는 좀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을 한 게 갈등이 좀 드러나는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대부분 이제 네. 갈등이 클라이막스에서 등장을 네.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간 문제가 해결되는 양상을 그죠? 띠잖아요. 네. 근데 이 뮤지컬은 네. 갈등이 계속 이제 풀리지가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제 평범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뭐 아빠 데니 엄마를 약물 치료를 시켜준다거나 네. 아니면 수술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죽은 아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평범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족이 더 불행해지는 평범해지려고 발악을 할수록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막 좀 저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좀 갈등이 드러나는 방식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저도 어쨌든 가족이 있으니까 그죠. 저렇게 평범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그 평범한 가정, 보통의 가정이라는 기준은 네. 누가 세운 걸까? 그죠.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들을 잃고 이제 좀 약간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여기 뭐 데니나 아니면 딸 나탈리가 그 엄마의 상처를 좀 같이 보지 못하고 그냥 치료, 약물 치료, 수술 이렇게 정상이 되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저렇게 접근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했고 상처를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 네. 있잖아요. 뭐든지 다들 뭐 내가 힘들고 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네. 그냥 몇 마디의 위로 말보다 그냥 옆에 따뜻하게 맞아요. 곁에 있어주고 맞아요. 손잡아 주는 거. 들어주고 그죠. 안아주고 그죠. 남성분 분들 그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말 한마디 100마디 말보다 옆에 곁에 있어준다는 거, 따뜻한 손길 한번 내준다는 거, 그게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이겠는데, 네. 진짜 이런 자식을 잃은 고통, 그리고 솔직히 평범하다는 가족이 아까 김세영 기자가 어떤 게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생각하기에 평범한 게 기준이 없듯이 평범하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평범하고 보통이 정말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뮤지컬 제목도 이제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약간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다가 네. 마지막에 한 줄기 빛처럼 이제 마지막 주제가 이제 좀 드러나게 되는데 그냥 평범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그 평범함, 그 언저리에만 서 있을 수 있다면 네.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주제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막 누군가 정해놓은 기준, 네. 평범함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서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네. 메시지를 던지는 뮤지컬이었습니다. 네. 지금 다들 김소영 기자는 공짜로 뮤지컬을 보고 왔겠죠라고 부러움을 많이 표현하시는데 김소영 기자는 이제 취재니까 네.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뮤지컬 비가 좀 비싸긴 비싸요, 그죠? 네, 이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요즘에 집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요? 남동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구나. 네,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정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막 올라간 시점인데 애기? 제 동생이 너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등치도 크고 이제 또 겉모습도 네, 등치도 갑자기 키가 185인가? 진짜 커졌네요. 골격이랑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아무래도 남자애들만 있는 고등학교로 가다 보니까 좀 지금 부모님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뮤지컬을 좀 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이입을 해서 보게 됐어요. 이제 김수영 기자 동생한테 까불면 안 되겠어요. 무서워요. 맞는 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봐야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이랬는데 야!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지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이 차가 꽤 나네요. 김수영 10살 기자랑. 차이나. 와, 어머니 아버지가 끝까지 노력을 하셨군요. 네. 금시. 김지호경 아들 하나 위에 언니도 계신다고. 위에는 이제 1살 위 언니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아래로는 10살 아래 동생이 있습니다. 진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그만큼 또 자식 같고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은데 그러면 김세훈 기자가 생각했을 때 그 평범한 가정의 기준은 없겠지만 굳이 평범함을 따지자면 어떤 게 평범한 걸까요? 저는 그 기준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가족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면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꼭 아빠랑 엄마가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좀 부모님이 요즘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유대감을 강화하는 게 그래도 이 삭막한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족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편인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족만큼 또 이해를 못 해주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점인데요. 우리 생각해보면 가족한테 얘기 못하는 거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뭐 친구가 뭐 바쁘다 뭐 이제 나를 못 만나줄 때는 무조건 엄마한테 전해서 이제 푸념도 늘어놓고 회사에서 힘든 것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일수록 좀 많이 소중하게 여겨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소홀할 때가 많은데 더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노래는요. 신청곡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출국 듣고 왔습니다. 어디 나가고 싶으신가요? 어제 제가 일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 어디 멀리. 좋은 거네요. 그죠? 네, 딱 듣고. 김수영 기자는 일탈 해보신 적 있어요? 저 일탈이요? 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두 번이 생각났는데요. 딱 떠오른 거는 야자 때 거짓말을 하고 이제 뭐 친구들이랑 그거는 좀 작은 일탈이었던 것 같고 큰 일탈 뭐지? 두근두근. 네, 큰 일탈은 비밀로. 아이고 이러면 밀당의 고수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밀당의 고수입니다. 궁금하면 다음에 50명이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다고. 충격적인 9시까지 50명. 제 9시에 50명 들어오면 귀요미송 하기로 약속했어요. 정말요? 네. 그 어려운 거를. 그죠. 어렵죠. 그러니까 50명이 들어오면 하는 거죠. 좋아요. 저도 같이. 네. 같이. 콜. 그리고 혜림 선배도 같이? 네. 우리 셋이서. 혜림 선배는 뭐지? 지금 왜 날 낚인 거지? 이런 심정으로 계실 겁니다. 9시 20분에 50명 안 돼요. 9시. 안 돼요. 9시. 9시. 10분까지 봐드리는 걸로? 10분까지? 네. 10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 한 번 오셨다가 그냥 기우미만 보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려고 딱 했는데 다시 그요. 9시 50명 찍고 10시 끝날 때쯤 하는 거죠, 우리가. 괜찮죠? 네. 끝까지 있으라고. 좋아요. 머리가 좋으시다니까요.
아니, 난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우리가 목요일에 매주 1회 방송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협박 방송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협박 방송 해야죠. 그죠? 저희가 무슨 따뜻한 대화와. 지금 아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네. 뭐지? 막 계속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기 무대가 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3층으로 돼 있다고. 네, 저도 이제 좀 뮤지컬을 많이 본 건 아닌데 네. 좀 이번 뮤지컬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이제 무대가 3층 철제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오, 네. 이제 그게 이 뮤지컬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의 1층에서는 엄마하고 이제 아빠가 나오고요. 네. 2층에서는 딸이랑 이제 딸의 남자친구가 거의 나오는데요. 아, 이게 다 이제- 다르게 설정이 되는 네. 거군요. 근데 아.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긴 하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인물들이 이제 그 공간에서 거의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 이제 되게 심화되는 모습을 네.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다이애나가 이제 막 아들과의 망상에 사로잡히는 장면에서는 네. 장면이 이제 딱 1층에서 보여지면 이제 2층에서는 딸이 그것 때문에 뭐 괴로워한다던가 이게 동시에 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3층에서는 이제 그 죽은 아들의 망상이 네. 딱 나타나고 아. 근데 동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철제 구조다 보니까 네. 그 아들을 잃고 이제 황폐해진 그 다이애나의 모습을 좀 드러내기도 하고 네. 2층인가 3층에는 그 되게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여인의 거대한 눈동자가 이렇게 간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모던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김수영 기자가 전문 기자 다 됐네요. 네. 말 표현 설명하는 자꾸 게 얘기하다 보면은 막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네.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김수영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온 네.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김수영 기자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부분 꼽자면 어떤 부분을? 뭐 이제 매번 감동적인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네. 사람마다 이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감동적인 부분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한 가정에 아직 엄마가 아니고 한 가정의 딸이다 보니까 네. 그 딸, 그 엄마가 자꾸 죽은 오빠에게만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그 딸한테 네. 저는 감정이 좀 이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4학년 때인가 제 남동생이 네.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가 이제 남동생한테만 좀 관심을 좀 쏟아주셨던 기간이 네. 있는데 제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때는 그게 되게 좀 어린 마음에 되게 서운하고 좀 소외받는 기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그렇구나.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또 가운데라서 네, 위아래로 그래서 있고. 그 나탈리도 이제 네. 엄마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뮤지컬 노래를 부르는 장면 중에서 난 없어, 난 사라져 이러면서 막 절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딸의 마음. 어머니가 꼭 이걸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엄마가 엄청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그때 4학년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렇게 삼형제나 삼남매가 있으면 네. 가운데 분이 가장 성격이 좋대요. 네, 이리 트이고 저리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격이 강하고 네, 김정 기자 성격 완전 좋습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서 차마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김서영 기자처럼 제 친구도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는데 가장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언니도 있고 밑에 동생도 있고 똑같네요. 그 친구도 언니도 있고 위에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가장 먼저 시집을 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네.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고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김세영 기자 이제 마칠 시간 다 됐는데 네. 뭐 해주실 예고 말씀이 있다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좀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다루고 싶어서 네. 이제 한 2개월 전인가까지 진행했던 핫뜨거를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제가 뭐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기사를 많이 봐야겠지만 뭐 정치나 아니면 뭐 연애, 뭐 대중문화 부문에서 재미있는 사연들만 쏙쏙 골라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짧고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작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인데 좀 저희가 했던 동작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동작이나 뭐 원하시는 동작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이렇게 많이 참작해서 네. 같이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소영 기자 Next to the Normal이라는 네. 뮤지컬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더 활기찬 모습으로 네. 아침 일찍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 보내드리면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